예, 인사이트 있는 시장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깊은 이야기하는 스페셜리스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뭐 바이오 기업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너무 유명하게 알고 계실 신한투자증권 기업분석부 엄민영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바이오 얘기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바이오는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하면 지금은 어느 정도예요? 바이오 전반적인 투심 자체 분위기는. 네. 아직 봄이 오진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알테오젠 최근 기술 이전이나 뭐 유한양행의 이제 긍정적 임상 결과들이 나왔지만 공매도 재개에 대한 불안감 이런 부분들이 먼저 적용이 되면서 아직 우리나라 바이오텍이나 전통제약사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실제로 매출을 일으키는 구간은 본격적으로 올 하반기 또는 내년부터 나올 걸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은 기술 수출이나 긍정적 임상 결과로 이제 봄이 오기 전 단계인 것 같고 이제 정말로 꽃을 피우는 시기는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부터 이제 수천억의 현금 흐름을 벌어들이는 국내 바이오텍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올해가 아마 마지막 과도기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하시고 우리 엄민용 애널리스트 자료 보시고 이런 분들은 그 말씀 들으면 막 설레겠습니다. 이제 결국은 이제 기대가 다른 섹터보다도 기대감이 많이 반영되는 섹터이잖아요. 잠깐 공매도 얘기하셨는데 공매도가 이제 다음 주부터 재개되는데 뭐 여러 오해가 있는데요. 공매도가 특별히 바이오 쪽도 공매도가 되면 과거에 공매도 재개됐을 때 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려가 될 수 있다는 시중의 이야기도 있는데 어느 정도 진실일까요? 네. 일단 3월 20일이 굉장히 좀 중요했었습니다. 저번 주 저희 3월 20일 알테오젠의 이제 키트루다 피아수화제형에 대한 임상 3상이 잘 성공적으로 데이터가 공개가 됐었고 유한양행도 레이저티닉과 아미반타마 병용요법에 대한 그 전체 생존 결과가 아직 미도달됐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미도달이라는 것은 아직 생존되고 있는 환자들이 많다는 이제 남아있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임상 소식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재개에 따라서 그 우려감으로 우려가 좀 선반영됐군요. 네, 선반영돼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HLB가 그 리보세라닙과 그리고 항서제약의 캄렐리주맙 병용요법에 대해서 FDA 승인을 좀 지연하는 소식을 전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도 같이 이제 좀 선반영된 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지난주에 뭐 알테온 같은 경우 하루에 10% 빠진 날이 그죠? 변동성을 준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뭐 가장 또 궁금해하시고 주요 커버 종목 가운데서 가장 많은 또 관심을 받고 있는 알테오젠 얘기를 좀 하면요. 뭐 엄청난 한국 사실 바이오의 그 역사들을 써내려가고 있는 건데 얼마 전에 또 뭐 아스트라제네카의 큰 기술 수출이 있었고요. 그 전에 뭐 소송 얘기는 계속 있었는데 이거는 뭐 그냥 확실히 끝낸 것 같지는 않고 또 그렇다고 우려할 만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일단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지난주 이제 공시가 떴었고요. 여기서 이제 할로제임하고의 특허 분쟁 이슈가 있었다면 신규 계약이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반적인 그 시장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는 이제 기술 이전 공시였다고 볼 수 있고요. 또한 아스트라제네카의 자회사인 알렉시온이라고 하는 회사는 할로제임과 기술 이전을 했다가 반환했던 이력이 있는 기업인 만큼 이번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알테오젠의 계약이 할로자임하고의 특허 분쟁 또는 특허의 우위에 있어서 충분히 좀 우려를 불식시킨 결과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는 상업 화물질과 임상 단계 물질이 같이 계약된 것으로 보고 있어서 알테오젠이 추후에 이제 계약할 수 있는 물질들은 저희가 상업 화물질에서 벗어나서 이제 특허 만료를 벗어나서 이제 유효성과 부작용 개선을 같이 이룰 수 있는 기술로 이번 그 계약이 완전히 증명해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뭐 뉴스세론, 뭐 아스트라제네카 공시 나왔고 키트루다 피아수화제형에 대한 임상 초록이 공개되면서 알테오젠 더 이상 볼 것 없다. 그렇게 하고 지금 공매도 우려로 빠진 것이거든요. 사실 펀더상으로는 굉장히 탄탄히 정말 국내 기업 중에서 이렇게 성과를 잘 내고 있는 기업이 있을까 싶을 정도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반대로 가고 있어서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만큼 더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자신 있게 기업을 추천드릴 수 있는 순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 처음에 제일 크게 했던 게 근데 머크였었나요? 글로벌 10대 제약사하고 2019년도에 비공개로 이제 계약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20년 6월 24일에 머크하고 계약이 있었고
그 계약이 24년 2월 22일에 이제 독점 계약으로 변경이 예. 됐었습니다. 그리고 워낙 뭐 큰 그것도 건이었기 때문에 근데 뭐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뭐 저희처럼 이제 전문가가 아닌 분야에서는 생각하지 못한 게 그래도 똑 튀어나. 그러면 이게 앞으로도 다른 제약 빅파마들하고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겠네. 맞습니다. 알테오젠이 이미 언론을 통해서 뭐 6, 7개 빅파마들과 현재 기술 이전 전 단계 계약을 진행 중이고 네. 또 많은 계약들이 이제 JP모건에서 논의됐다고 네. 이미 언급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 계약은 올해 첫 계약이고 이제 후속 계약들이 계속 나올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알테오젠이 사실은 뭐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만큼 변동성도 제약바에 투자하시는 분들의 좀 특성이고 숙명이기도 한데요. 변동성이 큰다는 거는 이제 유념이 있는데 그런 거를 펀더멘탈로 보면 노이즈인데 시장이 흔들리는 게 좀 아쉽다 이런 표현을 살짝 해주셨는데요. 주가는 지금 알테오젠은 현재 주가는 37만 7,500원이고요. 그 목표가를 73만 원으로 제시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근거, 그 다음에 근거란 게 어쨌든 간에 또 이제 알테오젠 같은 숫자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요. 그 근거를 이제 어떻게 잡으신 건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알테오젠은 제가 산수가 가능한 수준의 밸류에이션 이제 방법을 쓰실 수 있다. 네. 이렇게 좀 강조를 드립니다. 네. 굉장히 쉽습니다. 숫자 4개면 사실 밸류에이션이 끝나거든요. 네. 일단 머크라는 기업의 전체 매출액이 80조 원 정도 되고요. 네. 그중에서 키트루다라고 하는 단일 제품 매출이 40조 원, 전체 매출액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아, 그렇게 많아요? 네. 예. 그리고 그 40조 원 중에서 또 절반, 예. 50%를 27, 8년 중으로 알테오젠의 기술을 이용해서 판매하겠다고 머크 CEO가 직접 올해 1월 달 JP모건에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80조 원에서 전체 매출액 절반이 40조가 40조. 키트루다. 네. 그리고 그 키트루다 전체 매출 40조 중에 절반이 키트루다 피아 주사. SC로. 네. 네. 20조. 그럼 20조 원이겠죠. 네. 20조 원에서 지금 알테오젠이 상업화 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을 이제 판매 마일스톤 같은 경우 한 6, 7%, 네. 그리고 판매 로열티 같은 경우 5% 정도 수령할 걸로 보고 있는데 네. 판매 로열티로 그냥 4, 5% 가정을 하더라도 연간 매출액이 이제 로열티로 수령되면 한 8천억에서 1조 원 정도가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그 이익은 특허 수익이기 때문에 네. 다 영업이익으로 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숫자 4개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80, 네. 40, 20, 1 1.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거기서 보수적으로 신약 개발 멀티플 20배만 주더라도 지금 20조 시가총액이 충분히 설명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계약했던 다이치 산쿄의 ADC 제품이 이제 에노2 같은 경우에도 알테오젠하고 현재 피하수를 개발 중인데 네. 이 에노2는 2030년에 약 20조 원을 넘게 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ADC는 유효성과 부작용 개선을 위해서 피하주사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혈관주사 제형보다 유효성이 개선이 된다면 다 피하주사로 바뀌겠죠, 그 시장이. 그러면 2030년도에 만약에 20조 원을 파는 이 에너2가 다 피하주사로 전환된다면 거기서는 이제 5% 이상의 로열티를 받을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다이치 산쿄로부터도 또 1조 원 가까운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키트루다에 대한 특허가 만료돼서 이제 매출이 하락된다 하더라도 네. 2028년부터 네. 다이치 산쿄의 에너2 매출액이 다시 올라오면서 네. 상호 보완적으로 계속적으로 매출이 생성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73만 원이라고 하는 한 이 시가총액은 전혀 뭐 네. 비싸지 않은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영업이익을 1조 잡아서 사실 20배 하면 20조니까 지금 설명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만약에 영업이익이 2조에 늘어나서 곱하기 하면 사실은 40조도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림으로.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국내에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네. 같은 기업들의 영업이익을 보시면 네. 지금 뭐 1조 전후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그 기업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지금 70조에서 80조 사이를 그렇죠. 하고 있기 예. 때문에 알테오젠의 가격은 굉장히 좀 저렴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너무 큰 숫자에서 사실 투자자들이 잘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뭐 네. 예를 들면 바이오들이 그렇지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정확한 숫자 뭐 300억 이익을 내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게 1,000억, 그 다음에 2,000억, 3,000억 이렇게 가면 이런 걸 우리가 주로 봐왔는데 그죠? 네. 단위가 워낙 큰 거를 얘기를 하셨기 그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거고 연민영 애널가 얘기하는 거를 모든 분들이 지금 다 알고 수긍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탑픽은 알테오젠이고요. 그 밖에 보면 섹터가 많기는 바이오 쪽에도 많긴 한데요. 비만 치료제 같은 게 작년에 좀 화학도 크고 그렇다고 요즘 좀 잠잠합니다. 이쪽도 조금 뭐 올해나 앞으로 좀 뭔가 얘기가 좀 나올 게 좀 있습니까? 네.
네, 최근에 뭐 릴리나 노보노디스크 같은 네. 경우 지속적으로 이제 뭐 경구용 비만 치료제나 또는 근감소가 이루어지지 않는 비만 치료제 같은 것들로 임상을 계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고요. 네.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차세대 비만 치료제들 중에서도 특히나 지속형 비만 치료제 그리고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지속형 비만 치료 같은 경우에는 펩트론이 이미 일라이릴리와 기술평가 계약을 하면서 예. 현재 임상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수준이 될지 다들 좀 보고 계신 상황이고요. 임상 진입이 확정이 되면 이제 본계약에 대한 기대감을 또 올해 가져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라이릴리와 펩트론이 계약이 되면 알테오젠이 머크 키트루다를 계약했던 만큼 굉장히 큰 이벤트가 될 걸로 보고 있고요. 또 국내에 있는 이제 인벤티지렉과 G2G 바이오가 이 지속형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베링거 인게라임이라는 빅파마하고 현재 공동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네. 그래서 국내 기업 세 곳이 모두 다 지금 빅파마하고 공동 개발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성과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경구용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이제 D&D 파마텍이 메세라라고 하는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과 같이 현재 임상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 비만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이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뭐 이 제약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런 글로벌 빅파마들의 어떤 그런 자금력이나 혹은 이제 업력이나 이렇게 신약 개발하는 게 사실은 불리하잖아요, 입장이. 그죠? 그런데 이렇게 제형 변경을 해서 알테오처럼 간다든지 그다음에 비만 당뇨 같은 시장이 열리면서 우리 기업들이 그렇게 글로벌 기업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그런 말씀 하셨네요. 그리고 좀 이벤트를 체크할까요? 항상 그 제약바이오들은 어떤 주로 학회 모멘텀 같은 걸로 인해서 이렇게 모멘텀이 네. 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점으로 보면 지금 3월 말인데요. 앞으로 주목해야 될 뭐 이벤트나 일정 좀 알려주세요. 네. 네, 지난주 3월 20일에 이제 유럽 폐암학회에 대한 초록이 공개가 됐었고 네. 이제 3월 27일 유럽 시간으로 이제 유럽 폐암학회가 열립니다. 네. 그리고 4월 25일부터 이제 AACR이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항암학회 3개 중에 첫 번째 학회가 열리고요. 네. 또 5월 30일에는 아스코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큰 항암학회 중 또 하나가 열립니다. 네. 그래서 2분기는 학회가 전반적으로 이제 많이 열리는 이제 성수기 시즌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지금 저희 3월 말까지 그 임상 결과나 또는 공동개발 기술 이전을 목표하고 있는 기업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 ABL 바이오의 담도암 치료제가 아직 공개가 되질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ABL 바이오의 담도암 233 결과 발표 이것도 좀 기대하고 있고 또 올릭스가 현재 탈모 화장품 및 치료제 개발에 있어서 글로벌 코스메틱 기업과 현재 계약을 논의 중인 상황이거든요. 이것도 뭐 거의 임박했다라고 그 이동기 대표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만큼 좀 기대해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네. 지금 주요 학회가 4월 25일부터 이제 AACR로 열리기 때문에 4월, 5월 일정이 맞는 거네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지금 3월 말부터 4월 초중순 네. 요 사이가 아마 좀 공매도 우려에 대해서 먼저 좀 반영하는 시기인 네. 것 같고 네. 그 뒤부터는 다시 학회 시즌으로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개선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엄민영 의원과 제약바이오 쭉 얘기를 했고요. 뭐 최선호주는 뭐 굳이 안 여쭤봐도 알테오젠으로 다 알고 있고 오히려 엄민영 의원은 알테오젠만 분석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좀 오해인데 알테오젠은 이미 최선호주로 알고 계시고 우리가 목표가와 그 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으니까 그거 네. 그렇고 마지막으로 그럼 알테오젠만 커버하신 건 아니고 그죠? 리포트들 맞습니다. 좀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런 것 중에서 최근에 쓰신 자료나 좀 이렇게 주목해 보십시오. 관심 가져 보십시오 할 수 있는 기업들만 있으면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고 가셔요. 예. 네. 최근에 이제 알레르기 치료제에 대한 임상 데이터를 글로벌 빅파마가 승인받은 제품보다 훨씬 우위로 발표한 국내 기업이 있습니다. 네. 그 기업이 바로 이제 GI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기업이고요. 현재 GI 이노베이션. 네, 현재 유한양행과 같이 개발을 진행 중인데 네. 현재 노바티스가 판매하고 있는 그 알레르기 치료제 제품보다 3배에서 4배 우위. 사실 알러지 환자도 많죠. 많아요. 네. 예, 예. 뭐 사노피의 듀피젠트라는 물질은 지금 연간 매출액이 20조 원 정도 나오고요. 네. 그리고 노바티스의 졸레어라고 하는 제품이 현재 연간 매출 6조 원 정도 나오는데 네. 지아이노베이션이 그 노바티스의 졸레어라는 제품 대비했을 때 3배에서 4배 가까운 우위성을 발표해서 데이터상으로는 국내 기업 중 가장 좀 탁월하지 않나. 네. 네. 여기까지. 네.
그리고 기업 하나 더 좋죠. 계속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좋죠.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한올바이오파마가 예. 이제 중증근무력증 치료제로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했는데 네. IMVT 1401번이라고 하는 파이프라인에 대한 임상 결과였고요. 예. 이제 상업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커지면서 전반적으로 하락을 많이 했지만 파트너사인 이미로반트는 주가 하락 없이 오히려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제가 커버하고 있는 한올바이오파마도 지금 저평가 예. 구간에 들어와 있지 않나 또 말씀드립니다. 아주 좋습니다. 알테오젠에 대해서 워낙 관심도 많고 내용도 많고 아마 우리 엄민영 의원의 자료들 다 읽어보실 거예요. 그걸 포함해서 또 관심 있게 볼 만한 기업까지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네요. 예, 내일 스페셜리스트 잠시 예고할게요. 내일은 2차 전지 관련해서 2차 전지야말로 뭐 이제 오히려 좀 바닥을 다지는 국면으로 관심이 많잖아요. 유진투자증권 한병화 이사가 내일 오시는군요. 내일 배터리 이야기 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페셜리스트는 신한투자증권 엄민영 연구위원 함께 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